조선사를 통틀어가지고 거의 최대의 이 여자가 입만 뻥긋하면 집안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이 굴비 줄기처럼 엮여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거의 40명에 이르는. 자, 이번 26강은 몇 주 동안 이 세종의 정치 또는 세종의 사생활 또는 세종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세종시대 민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세종시대의 그야말로 세종을 놀라게 한 여인 이야기예요. 세종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사를 통틀어가지고 거의 최대의 섹스 스캔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인데 흔히 이제 이 사건의 주역이 바로 유감동이라는 여자예요. 유감동이라는 여자. 그래서 우리가 대개 조선시대 섹스 스캔들 중에 유명한 사건 중에 어우동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어우동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어우동보다 더 앞서서 조선시대의 생녀의 대명사랄까?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유감동이에요. 이 유감동이라는 인물이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세종 제9년이죠. 1427년이에요. 1427년에 세종이 하나의 어떤 놀라운 보고를 받아요. 자, 세종 9년 8월에 한 여인의 간통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종이 깜짝 놀라요. 한양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양반집 출신이에요. 출신의 여인이 이 관계한 사내만 하더라도 거의 40명에 이르는 이 양반집 출신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관리의 아내예요. 남편이 현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세종이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조정이 빨칵 뒤집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놀라운 사건만이 아니고 이 사건에 관련된 조정의 신하들이 수도시 많아요. 그리고 이 관계한 여자 남자들의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말하자면은 평민부터 해가지고 기술자, 그 다음에는 일반 관료, 그 다음에는 무관,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도 한양부터 시작해가지고 황해도까지 쭉 번져 있어요.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종을 이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정원의 성지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음부에서 음부, 음란스러운 여자죠. 음란스러운 여자 유감동을 가뒀다는데 도대체 그 여자와 간통한 자가 몇이나 되고 그 남편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세종의 무릎에 자성지로 있던 김자가 아주 그냥 항망한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간부라는 간통한 남자죠. 간통한 남자는 일단 밝혀진 사람은 이성, 황치신, 전수생, 김여달, 이돈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도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다 기록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이름 나열된 거 외에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게 김자가 언급한 이 사람들이 다 관리들이에요. 관리들이고 그리고 이게 황치신 같은 인물은 정성왕이 아들이에요. 황희 아들이고 거기다 이제 심지어 이 인물들 중에 재상급의 인물들도 있어요. 그 세종이 그 말에 아주 기가 차가지고 말문이 막힌 채로 있는 사이에 김자가 또 몇 마디 더 합니다. 유감동이란 여인의 본 남편은 현재 평강 현감으로 있는 최중기입니다. 평강은 저기 강원도 평강이죠. 거기 있는 현감으로 있는 최중기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최중기가 무안의 군수가 되었을 때 유감동을 데리고 부임을 했는데 이 여자가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서울로 혼자 올라와 가지고 이후로 엄란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이 때문에 최중기가 이 사실을 알고 유감동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의 아내로 있을 때 먼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남편은 그렇게 헤어졌다 치고 그럼 그 여자 아비는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어느 집 딸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유감동의 아비는 한성부 금교라는 거 이제 명예직이에요. 한성부 윤이라는 건 뭡니까? 서울시장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성부 윤기수로서 모두 사족 문벌이 높은 집안이라는 거죠.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고를 해봐라. 이 도대체 상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사원부에서 장교를 올려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이 여자를 추국을 해야 되겠다. 신문을 해야겠다. 이래서 올립니다. 평강 현감 최중계의 아내 유감동이 남편을 배반하고 스스로 기생이라고 일컬으면서 서울과 외방에서 멋대로 서울뿐만 아니고 서울 바깥에서도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행동하므로 간부, 아까 말했듯이 간통한 남자 김여달, 이성, 황치신, 전수생, 이돈이 여러 달 동안 간통했는데 그들의 직첩을 해서 직첩은 임명장이죠. 해소하고 유감동과 함께 모두 형문에 차여 추국하기를 청합니다. 이제 이게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세종이 이제 그 요청을 받고 그럼 추국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이 간통한 사람들이 또 밝혀지는 거예요. 아까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밝혀지는데 보니까 그야말로 막 간통한 남자들의 명단이 그냥 이 굴비 줄기처럼 엮여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세종이 웬간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유감독의 간부에는 총재 정여문, 상호군 이효랑, 해주판관 오한노, 전도사 이곡, 수정장 장지, 안자장 최문순, 은장 이성, 전호군 전유성, 행수 변상동 등이 더 나타났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해소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고 또 후에도 더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한 뒤따라고 직첩을 해소하고 잡아와서 국문하게 하소서. 아직까지 수두룩하니까 더 잡아와야 된다 이 말이죠. 총재가 뭐냐 하면은 상군부라고 요즘 말하자면 국방부 합동참모부죠. 합동참모부. 거기에 요직의 재상급의 관료예요. 그리고 상호군은 정삼품 상장군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판관 도사들은 지방관리 밑에 있는 관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정장, 안자장, 은장 이런 거는 수정으로 뭐 만드는 그 기술자. 그 다음에 안자장은 그 말 안장 만드는 기술자. 은장은 은도금하는 기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장인들까지 이 신분이 말하자면 평민에서부터 이게 재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세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는 더 추국할 필요가 없다. 추국을 하지 마라 그래요. 이미 간부가 10여 명이 나타나고 또 재상도 끼어 있으므로 사건의 행태는 벌써 다 밝혀졌으니 이것을 가지고 죄를 결단해도 될 것이다. 다시 더 추국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떻게 능히 기억하겠는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이 왜 추국을 하지 마라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종이 겁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보니까 평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선까지 이게 지금 관계 안 한 남자가 없는데 혹시 왕실 사람이라도 나오면 왕실이 개망신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왕실을 온통 망신시키면서 온통 그 폐륜행각을 일삼던 사람이 있죠. 양녕대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녕대군의 아들도 그랬어요. 뿐만 아니고 조선왕 2대 정종의 아들 중에도 그렇게 막 폐륜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태종의 아들 중에도 두세 명 있었어요. 그 이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름이 거론되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이 이거 그만 수사 중지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를 그만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종의 이 의견에 사헌부에서 반대해요. 요즘 말하자면 검찰에서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조사해야 돼요. 유감동의 간부들에 대해 현재 나타난 사람만 추문하도록 명하였으므로 신등이 다시 추문하지 않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같은 간은 범죄자인데 하나는 죄를 지고 하나는 죄를 면하게 되면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컨대 다시 추획하고 뒤를 쫓아서 뒤 사람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후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조사를 또 시작해야 한다 이런 거죠.
이거 뭐 맞는 말이잖아요. 세종도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왕실 사람 중에 누가 나타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색출하라고 이렇게 돼서 또 이 간부들이 이게 이 간통한 사람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데, 작년의 첨절제사 박종지, 행사직 주진자, 전 판관 유성유, 내자 판관 김유진, 찰방 최심, 길주 판관 안위. 길주면 저 한경도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뻗친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길주 부령 이수동, 그 다음에는 진해, 진해 어디 경상도에 경상도, 진해 현감, 김희정, 사정 김약혜, 부사직 설석과 여경, 형수 이견수, 전직 건격, 벨시 송봉리. 이 벨시라 그러면 뭡니까? 이게 궁중에서 시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군인인데. 그 다음에 급제, 이호래, 이들이 모두 새롭게 봐요. 급제라는 건 이제 뭡니까? 아직까지 그 배설은 받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급제는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간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원부에서 또 추가 명단이 나옵니다. 성달생, 박건, 박헌문, 이치, 이구상, 홍치, 남궁계, 유광, 정중수 등 한양의 내로라 하는 집안 인물들이 줄줄이 나열되죠. 결국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육조는 물론이고 의정부, 상군부, 그다음에 한성부, 뭐 그다음에 지방의 관아, 여기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조정의 관료들이 전부 다 이 여자 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입만 뻥긋하면 집안이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이 죄받아야 되고, 뭐 아니면 가가지고 장행을 당하든지 유배를 당하든지 뱃설에서 쫓겨나든지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자기 집에 아들이 거기에 관여돼 있거나 손자가 관여돼 있으면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전부 다 뱃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감동이 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 고관대장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 사건을 놓고 온 조정 대신들이 다 모였어요. 갑론을박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부 유감동은 사족의 딸로서 남편을 배반하고 엄난한 행동을 하여 스스로 강기를 일컬으면서 사욕을 제멋대로 하여 꺼리낌이 없었으며 인륜을 문란시킴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마땅히 비상한 행보를 차여 뒤사람에게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뭐를 받냐 하면은 형률에 의하여 죄를 논단하고 형률 외에 변방 먼 곳의 간비로 영속시켜 종신토록 지내게 해야 합니다. 이런 논란 끝에 이제 유감동의 형벌이 드디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형조에서만 결정낼 수도 없고 의건부에서만 결정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모든 고관대작이 다 모여가지고 의정부와 육조와 3사의 대작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여자를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정말 이게 온 정부 인사들이 다 모여서 한 여인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이 논란 끝에 유감등은 간비로 삼고 지방으로 내쫓기기로 했다. 그 차명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일단 그녀가 양반 출신이고 그리고 형률대로 한다면 이건 차명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유배형에 해당하는 정도죠.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간통을 했지만 살인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쫓았는데 이듬해에 유감동을 다시 이게 종이 되게 관비가 되게 되니까 관아에 소속된 노비가 되게 했는데 풀어줘요. 그리고 지방에다가 그냥 유배 조치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형을 해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감형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 유감동을 크게 죄를 주려면은 유감동하고 관계를 한 사람도 전부 다 그에 마땅한 죄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양이나 이런 데서 내로라 하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감동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유감동에게 가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것은 그녀와 관계한 자들의 처벌 문제 때문이었다. 그녀와 관계한 31명의 간부들 중에 상당수가 사대부였고 심지어 재상급이나 공신의 자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수가 없었다. 사헌부와 조정에서는 더욱 중한 행보를 요구했으나
세종도 대부분 그 사람들을 다 장행으로 끝냈기 때문에 이 여자와 간통한 사람들을 장행으로 끝냈으니까 이 여자한테도 그 이상의 형벌을 주기에는 좀 곤란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더 문제가 되게 되면 간부들이 더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큰 벌을 주지 못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유감동을 의금부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관리들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일을 빨리 매듭짓고 어떻게든 빨리 유감동을 유배 보내버리고 그래서 해결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나올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유감동 사건은 그야말로 간통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그야말로 전국에 해제되는 그 조선시대 모든 조정의 그 대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조정을 빨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어우동 사건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생려 사건이었다. 어우동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감동이 조선 생려의 대표자였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그래서 조선시대에 세종시대에 일어났던 민간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다뤄봤습니다.